안녕하세요. 2025년 4월 한국 출판 시장 데이터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번 4월 시장이 바로 전달인 3월보다는 좀 주춤했어요. 그런데 작년 4월하고 비교하면 또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 그 BNNK 데이터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4월 시장의 진짜 모습, 그리고 요즘 다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책값 오르는 문제. 그 속사정까지 당신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4월 판매 실적부터 한번 보죠. 총 판매 종수가 약 32만 7천 종, 판매 부수는 835만 부 정도고요. 매출액은 약 1,394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바로 전달 3월이랑 비교하면 판매 부수가 25.8%, 그리고 매출액은 26.3%나 줄어든 거예요. 네, 시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좀 위축됐을까요? 네, 그 배경에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4월은 출판 시장에서 좀 비수기예요. 2024년 데이터만 봐도 4월 매출이 연중 가장 낮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군요. 네. 그리고 3월에 그 신학기 특수 있잖아요. 학습서 판매 같은 거, 그 효과가 이제 사라진 영향이 크고요. 거기다 이제 4월 소비자 심리지수, CCSI라고 하죠. 그게 93.8로 기준선인 100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좀 얼어붙었다. 이런 탓도 있겠죠. 그렇군요.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 못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작년 4월하고 비교했을 때예요. 이때랑 비교하면 판매 부수는 2.4%, 매출액은 4.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가라앉기만 한 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성장의 어떤 불씨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점이 중요하네요. 그럼 그 성장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때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흐름 덕분인데요. 우선 문학 분야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 얘기 계속 나왔었고, 또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 이 책이 볼로냐 라가치상 받았잖아요. 이런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률이나 사회과학 분야 책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예를 들면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던가 헌법 관련 책들, 특히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이 책 같은 경우는 4월 전체에 베스트셀러 1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그 정도였군요. 네. 그리고 그래픽 노블이나 만화 분야도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하면서 꽤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4월은 비수기이기도 하고 소비 심리도 좀 안 좋아서 전반적인 판매는 줄었지만 그래도 문학 분야의 호재라던가 또 시사적인 이슈 때문에 법정치 분야 책들이 잘 나가면서 작년 4월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냈다.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작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해도 말씀하신 그런 소비 심리나 계절 요인 생각하면 이게 출판계의 어떤 근본적인 활력이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아직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고요. 이런 판매량 변화 속에서 사실 소비자들이 요즘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바로 이 책값. 계속 오르는 것 같은 이 책값 문제입니다. 신관 평균 가격 보니까 2024년에 26,600원을 넘었더라고요. 작년보다 8.4% 올랐어요. 이게 10년 동안 짜장면 가격이 65% 올랐다 이런 얘기랑 막 비교되기도 하던데 확실히 체감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가격 상승은 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재, 특히 종이값이 많이 올랐고요. 인쇄비, 인건비, 물류비 이런 제작 원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어요. 네. 근데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독서 인구가 줄고 예전만큼 책이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출판사들이 이제 재고 부담을 줄이려고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좀 바꾸고 있다는 점이에요. 조금씩 여러 종류를 찍는 방식이요? 그렇죠. 2023년 전체 도서 발행 부수가 3.7% 줄었는데 이렇게 적게 찍으면 권당 생산 단가는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나온 책들 가격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재정가. 그 현황만 봐도 가격 인상 추세는 아주 명확합니다. 발행된 지 1년 지난 책들 중에서요. 2024년에 가격을 내린 책은 811종밖에 안 돼요. 근데 올린 책은 무려
9,798종에 달합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평균 인상폭도 꽤 커요. 3,620원 올랐는데 기존 가격 대비하면 28.6%나 올린 겁니다. 28.6%. 크네요. 네, 그렇죠. 당연히 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 독자의 71.3%, 특히 20대는 80% 가까이가 책값 때문에 구매를 망설인다고 답했어요. 70% 이상이요? 네. 대략 한 14,500원, 이 정도가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2024년 신간 평균가 26,662원에서 한 30% 할인된 수준이거든요. 아, 그 정도 선에서 구매를 결정한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출판물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1.9%예요. 1.9%요? 네.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2.1%보다 오히려 약간 낮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체감이랑은 다른데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하고 실제 지표 사이에는 분명히 좀 간극이 있는 거죠. 아마 책이라는 게 매일 사는 필수품은 아니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만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혹시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 네,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거의 세계들인 현상에 가깝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2023년에 신간 평균 가격이 1,241엔으로 2.8% 올렸고요. 독일도 2024년에 15.46유로로 2.6% 상승했어요. 특히 독일 출판계 같은 경우는 비용 상승 압박 때문에 판매량이 좀 줄더라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전체 매출 규모는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 거기도 비용 압박이 심하군요. 네, 결국 이 제작 비용 상승은 전 세계 출판계가 다 같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우리 출판 시장은 비수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나 법정치 분야 같은 특정 장르가 선전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동시에 도서 가격은 제작비 상승이나 소량 생산 구조 같은 이유로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그 상승률 자체만 놓고 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 점도 확인했고요. 결국 이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출판계는 지금 비용 상승이라는 압박하고 또 독자들의 가격 저항 사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튜브나 웹툰 같은 디지털 콘텐츠와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한 가격 전략이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자책을 먼저 내서 반응을 본다거나 아니면 독자 수요 예측을 좀 더 정교하게 해서 가격을 정한다거나 일본처럼 아예 다양한 가격대의 책들을 기획하는 시도도 필요해 보이고요. 비용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계속해야 할 거고요. 핵심은 결국 가격과 품질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면서 독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만한 가치, 이걸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과 품질의 균형, 그리고 가치 제공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시장 변화 속에서 당신의 도서 구매 패턴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신가요? 2025년 당신은 좋은 책 한 권을 위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